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지 모르세요? 작은 감속에서 시작되는 연쇄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차량은 반응 시간 차이로 인해서 이게 더 크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숨은 주범은 사실 따로 있죠. 바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이에요. 각 차종별로 구체적인 통행차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로는 추월 목적 외 주행이 금지됩니다. 1차선에서 크루즈를 켜놓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 뒤에서 누가 신고해가지고 벌금 먹었어요. 고민이 많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유튜브를 찍긴 찍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촬영하려고 서울에서 송도까지 2시간 걸려서 왔는데 근데 빨리 뭐라도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송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맨날 차가 막히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건지 참 올 때마다 의문이에요. 피디님, 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지 모르세요?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단순 막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그 생각은 사실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피디님 그 유령 정체라는 거 들어봤어요? 유령 정체요? 뭐 유령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왜 차가 막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도대체 왜 막히는 거지? 요거에 대한 궁금함은 조금 없어지실 거예요. 자, 이 사고도 없고 차량도 많지 않은데 항상 이게 고속도로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 왜 막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유령 정체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 친구가 경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알려주는 게 작은 감속에서 시작되는 연쇄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차 막히는 걸 보면은 가다 보면 원인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사고가 나 있거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계속 차선을 변경하면서 감속을 하다 보니까 뒤차 다 브레이크를 밟을 거예요. 결국 이 정체가 파도처럼 뒤로 번지는 유령 정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멈췄다고 이렇게까지 되나 싶을 텐데 이게 선두 차량이 속도를 조금만 줄이잖아요. 그럼 뒤따라오는 차량은 반응 시간 차이로 인해서 이게 더 크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감속이 뒤로 전파되면서 이게 어느 순간 교통량이 임계점을 넣어서 정체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피디님 군대 갔다 왔어요? 행군 해보셨죠? 네, 해봤죠. 소대장이 맨 앞에서 빨리 가면은 다 같이 빨리 가고 앞에서 천천히 가면 다 같이 천천히 가는 거 아세요? 그게 이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자꾸 천천히 가면은 줄줄이 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풀리긴 하는데 이게 이미 밀린 차량 대수가 많으면은 정체가 장기화되는 거죠. 특히 고속도로 합류 지점, 차선 수가 줄어드는 구간, 터널 입구 등에서 유령 정체가 더 쉽게 보여지는 거죠. 정말 차량이 많아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매년 명절이나 연휴만 되면은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 도로 이용객 증가도 있지만 숨은 주범은 사실 따로 있죠. 바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이에요. 1차선은 과속 차선이 아닌 추월 차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이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은 1차로에서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장시간 동안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정체 가중의 숨은 원인들입니다.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야 되는 분들이 이제 추월을 못하니까 감속하고 차선 변경을 하고 요거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독일이 아우토반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1차로로 가다가 차량을 추월하면 바로 2차로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잘 지키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추월하고도 그냥 천천히 가든가 아니면 그 1차선 그대로 갈 텐데 이게 이를 어길 시에 벌금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도 차로 정체가 조금 덜하고 원활하게 유지된다라는 평가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법이 어떨까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자동차의 종류, 구조 또는 성능
성능에 따라 해당 차로를 통행하도록 하는 지정 차로제를 시행할 수 있음. 고속도로 등에서 차로별 통행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1차로는 추월 목적 외 주행이 금지됩니다. 해당 조항의 시행 규칙에서는 각 차종별로 구체적인 통행 차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기본 원칙입니다. 1차선 보면은 크루즈 카드를 켜놓고 정속 주행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처벌 대상 아닌가요? 요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계속 1차로 정속 주행하시는 거는 위반 행위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제 친구 한 명이 송도에서 인천공항 가는 길에 구간 단속을 해요. 시속 100km로 1차선에서 크루즈를 켜놓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 뒤에서 누가 신고해가지고 벌금 먹었어요. 근데 구간 단속인데도 벌금을 내네요? 저도 그게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친구 같은 경우는 100으로 맞춰놓고 그냥 쭉 간 건데 1차선은 추월 차선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면 2차선에서 크루즈를 해놓고 갔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1차선에서 크루즈하고 간 건데 뒤에서 누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계속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로 간주가 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추월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교통 흐름 방해 행위로 간주가 됨으로써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위반 내용은 뭐 1차로 지정차로제 위반, 추월 방해, 위협 운전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1차로 지정차로제 위반 같은 경우는 과태료 3만 원, 승용차 기준이에요. 추월 방해, 그리고 위협 운전 같은 경우는 범칙금 및 벌점 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보이거나 지속적으로 흐름을 방해하는 영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더 강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신고하냐?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활 불편 신고 앱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건데 스마트폰 앱에서 영상 신고가 가능하고요. 필수 조건으로는 영상 길이가 20초 이상 권장이 돼요. 차량 번호, 도로 상황, 차선 위치 등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요. 날짜, 시간, 위치, 정보가 다 필수로 포함이 됩니다. 앱에서 자동으로 GPS가 기록되고요. 크루즈 켜고 있던 증거가 없더라도 1차로에서 장시간 주행하는 모습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제 친구가 요거 때문에 신고당한 거예요. 9인승 이상 승합차, 대표적으로 카니발이랑 스타리아 같은 차량인데 운전자를 포함해서 6명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면 이용이 불가하거든요. 이럴 경우 발각되면은 과태료나 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 안에 2명 있는지 7명인지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확인해요? 사실 저는 이거는 잡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CCTV로 영상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도화질 단속 카메라가 차량 내부를 촬영을 해요. 전면 유리창을 통해서 운전자 포함 좌석수를 확인을 하거든요. 1열, 2열까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그 뒷열까지는 엄청 명확하게 확인은 힘든 것 같아요. 좌석마다 사람의 유무, 그리고 움직임, 그림자 등 분석에 활용을 하고 근데 이게 또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으면은 단속 카메라가 뚫고 확인이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현장 단속, 경찰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의심 차량 추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명절 연휴 기간 등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이나 버스 전용차로 끝 지점에 경찰을 배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평일 출근 시간에도 수시로 불시 검문을 많이 해요.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 방향, 양재 부근 이렇게 많이 해요. 수상한 차량 같은 경우는 정차 후 인원수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9인승 승합차인데 3명에서 4명 또는 5명밖에 안 탔을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번외인데 헬기나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절 특별 단속이라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헬기나 드론을 이용해서 상공에서 실시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제 차량의 차종, 내부 인원, 통행 경로 등 이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 결론으로는 반응시간 지체 현상. 맨 앞에 이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이나 저속주행하는 이제 빌런 운전들 있죠. 1차로는 이제 추월 후 비워주는 습관을 항상 지켜주는 게 좋고요. 급브레이크, 불필요한 차로 변경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교통법규 숙지, 대형차의 1차로 주행금지 재인식. 주변에 왜 고속도로가 항상 막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